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9일 금요일 오후 11시 28분인데, 이번 주도 한 주가 좀 지나갔죠. 그래서 증시 자체가 이번 주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흐름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흐름 확인 해보고, 그리고 주간 등락은 또 어떠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 엘컴텍이라고 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좀 주목해볼 이슈에 대해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약간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거래량이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거래량이 지금 잘못 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예, 나스닥 보면 반등이 나올 때보다 하락할 때가 거래량이 소폭 그래도 좀 많은 모습이에요. 물론 이때 이렇게 크게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돌았는데 저점에서 반등해줄 때 거래량이 조금씩 더 들어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고 물론 들어올 때도 크지만 지금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약간 저점이라고 아직은 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0.5% 정도 반등이 나왔고 다시 34,000포인트 근처로 지금 도전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S&P 500도 약간 저점 이 224, 111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엊그제 올라와주지 못했었는데 어제 다시 올라와준 모습이죠. 그래서 S&P 500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구간을 약간 지켜주려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CPI가 발표가 됐죠.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가 오늘 11시 반에 발표가 됐죠.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전년 대비 7.4% 예상치보다 올라갔고 그리고 근원 CPI도 약간 0.2%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 보시면 어, 시장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올라.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면서 11월 PPI는 7.4% 올라 전년 동기보다 예상치 7.2%를 상회했다. 전월 대비로도 0.3% 올라 시장 예상치 0.2%를 상회했다. 3개월 연속 0.3%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어, 미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어,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물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인플레 완화 갈 길 멀다. 고물가 억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7.4% 뛰었고 10월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졌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이긴 한데 그럼에도 7%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하락하는 건 좋지만 이 7%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약간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발표된 10시 반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한 이전까지만 해도 1.6%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PPI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1%대, 1.5%대 하락이 나오고 지금 저점을 다시 또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직 개장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해주면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빼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론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장 초반에는 오히려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밀렸다가 저점 다시 올려주면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다행히 아래 꼬리로 이 구간을 지켜줬는데, 이때 큰 양봉 나왔을 때 이 구간 바닥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좀 말아 올려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여기 6월달 전저점 부근 그 구간을 지금 지켜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이렇게 아래 꼬리로 지금 여러 번 지켜주고 있는 구간 710선 정도로 보이죠.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8%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모양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지금 이 구간 돌파를 해줬으니까 이 구간 정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다시 가기 위해서는 지지해주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하락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우하락하는 추세 내려온다면, 내려오더라면 이 정도 구간을 지켜줘야겠죠. 2300선 약간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윈텍부터 보면, 윈텍 오늘 이제 지수의 흐름 덕분인지 조폭 다시 이 224일선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지켜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저점 그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부근 이 구간을 지금 아래 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재차 상승을 해줬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 주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을 해서 매매하기에 안 좋은 위치였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 주면서 그러면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윈텍도 여러분들이 차트 크게 보더라도 바닥을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다지고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동아화성 보면, 동아화성도 윈텍이랑 비슷하게 어제 지켜줬던 구간을 또 아래 꼬리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동아화성도 지금 이 구간을 지금 9,900원, 90원, 만원 정도 되는데 만 원을 지금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만 원 근처를. 그 구간이 제가 6월, 8월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부근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구간을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두 번 정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럼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기에 괜찮겠죠. 왜냐면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또 이만큼이나 열려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다가 매매할 자리가 왔다 싶으시면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남아산업 보면, 남아산업은 목요일날 어제 이렇게 양봉으로 아래꼬리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오늘 캔들을 조금 더 위로 올려놓은 모습이죠. 올려놓고 지금 아래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1%대까지 지금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을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었는데 지켜줬으니까 추세 바꿔서 다시 올라가 주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괜찮겠죠. 그러면서 지금 아래 꼬리로 방어를 해줬으니까 8,300원 정도 오히려 손절 라인으로 지금 매매도 가능해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성도 ENG 보면, 성도 ENG 지금 보시면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 양봉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낸 모습이죠.
다행인 건 그래도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시 이 구간 구름대 라인 또는 적어도 장기동 평선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려가는 거 기다리실 거라면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감안하셔서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받으셔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의 신약, JW 신약 좀 볼 건데 JW 신약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지켜주면 이거 갈 수 있겠다. 사람이 이러한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날 이렇게 하루 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켜주고 가도 괜찮은데 하락이 조금 더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의 하단 쪽에서 지금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 주진 못하더라도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이라도 나와야겠죠. 여기서 돌려주면서 저점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구간까지 보셔야 되겠죠. 3,000원 라인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실 거라면 여기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한 번, 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서 진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추세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 구름대 안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등락이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5종목 정도씩 매주에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5종목이 전부 다 상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많이 안 나왔어도 2종목씩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박살이 난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그래도 최근에 상승 종목 많이 맞추면서 실력이 좀 늘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수 영향 덕분에 오른 것 오른 거라고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 하락장에 지수가 이렇게 연속으로 빠질 때는 정말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도 겪어보니까 아직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어, 매매로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겠죠. 아직 그분들 따라가려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죠. 거래량 없이 하락. 그럼 이제 세력이 지수 흐름에 따라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시선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또 이런 종목들 타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동양 파일처럼 하락이 계속 나왔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가 이 정도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린 종목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 유의미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매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엘컴텍 좀 보도록 할게요. 엘컴텍 보면 차트가 크게 보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죠. 지금 2014년도에 700원이 지금 역사적 신저점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세력이 어, 들어올리고 하락 조정 준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마지막 물량 털기인지 그거는 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우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11월 2일 날 이렇게 약간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을 하나 띄웠는데
이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매집봉을 띄우고 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봉을 띄운 이후에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점을 올려주면서 이 윗꼬리 근처에도 다녀오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려가면 아래 꼬리로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탈했다가 다시 재차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최근에 또 하락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회복해주는 그림이 일단 나와야겠죠. 회복해주면서 5일선 위로 올라타고 15일선 위로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 이평들 찌르러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 기준봉, 매집을 한 기준봉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위치가 이 정도에 있죠. 이 기준봉에서 크게 많이 밀리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 이 기준봉,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인데 기준봉을 넘어간 위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아래 꼬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기준봉이 되는 이 캔들의 몸통 중간, 아니면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 이 구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위치에서 아래 꼬리를 지켜주고 있는 구간, 이 정도 구간 870원대 좀 손절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바로 조만간에 2평을 찌르는, 적어도 2평을 한 번에 찌르는 움직임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약간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준봉이 정말 지금 하락이 세게 나온 모습인데, 와,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보이는 구간을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재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N자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정말 이미 상당히 바닥권이긴 한데, 여기서 다시 올라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손절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외 좀 주목해볼 이슈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국내 이슈로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화물연대가 오늘 투표를 통해서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고 하죠. 투표 과반 찬성. 보시면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합니다. 이러면서 조합원 26,000명 중 총 투표자 수가 3,500명이었고, 이 중 2,200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그리고 1,300명 정도가 반대했다고 하죠. 이러면서 뭐 화물연대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됐든 조금씩 회복을 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테마로 묶이는 종목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건설, 철강 이쪽 종목들 혹시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피해가 막대할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이슈, 오늘 주도 테마죠. 한한령 영상 콘텐츠 영화 쪽 테마. 오늘 한한령 관련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테마가 이제 한한령이죠. 그래서 한한령이 뭔지 보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한령이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게임 시장도 열린다고 하고, 한한령 한류 콘텐츠 금지령 이 가동된 지 6년 만에 해제 조짐이 보이자 중국 진출 길이 막혔던 게임 업계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게임 업계도 지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 주식이 강세.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한 지 6년 만이다. 이러면서 뭐 되게 옛날 기사긴 한데 한알령 해제되나 바른손 ENA 주가 폭등. 바른손 ENA가 주가를 폭등했다고 하고 지금 보시면 중국이 OTT에서 스리생을 방영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콘텐츠를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바른손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넷플릭스와. 이러면서 이제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 게임 그리고 콘텐츠 쪽 종목들이 오늘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바른손 ENA 보면 정말 뭐 이 종목도 차트는 크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닥인데 지금 코로나 전에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계속 추세 하락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상승의 조짐을 보이는 매집봉들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쇼박스 크진 않지만 이렇게 뭐 7%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CJENM도 이렇게 오늘 16%대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고 그래서 지금 한알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그래서 종전 보시면 러시아 최측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크라이나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러시아가 즉각 종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휴전 협상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상과 관련된 발언은 없지만 러시아군 전황이 악화되면서 휴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물밑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우크라이나 종전,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오늘 구름대 앞에서 11%대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SY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렸었는데 하락을 하고 지금 오늘 다시 6%대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 위치가 딱 약간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고점 라인이죠. 이 구간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해줘서 다시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 차트 크게 보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 돌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스닥이 선물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 개장은 하락 출발한 모습이죠, 지금. 그래서 나스닥 자체는 0.3%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켜주고 약간 올려줄지 아니면 다시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지 다음 주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PPI가 안 좋게 발표됐는데 상승한다. 그러면 연준이 기대감, 연준이 긴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장이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이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PPI가 안 좋게 발표되는데 하락한다. 아직 갈 길 멀다. 긴축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PPI가 안 좋게 발표됐는데 상승한다. 연준이 그리고 이미 계속 긴축 정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완화는 하겠지만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계속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나스닥, 다우, S&P 500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때죠. 이때 10월 CPI인가 9월달 CPI인가 발표됐었는데 밀렸다가 이렇게 올려준 모습이죠 이때.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이번에도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밀리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 하락한다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일요일날 또 어, 괜찮은 위치에 있어 보이는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